자, 먼저 오늘 한중 정상회담 소식. 자, 과연 어떻게 오늘 국빈 초청이었기 때문에 오늘 뭐 트럼프하고 뭐 똑같은 예우를 했어요. 그래서 한중 정상회담 오프닝 영상을 함께 보시고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빈 방문한 시진핑 주석을 최고 수준의 의전으로 환영했습니다. 사흘 전 트럼프 대통령에게 했던 최고 수준의 환대와 같은 수준의 의전을 선보인 건데요. 오전에 에이펙 폐막식에서 붉은색 계열의 넥타이를 맸던 시진핑 주석은 이 대통령을 만나면서 파란색 넥타이로 바꿔매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전통 복장을 한 취타대의 호위를 받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전용 차량 훔치가 정상회담장을 향해 천천히 이동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흘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맞이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정상회담장 앞까지 시 주석을 직접 마중 나왔고, 시 주석이 차에서 내리자 반갑게 손을 맞잡은 뒤 레드카펫을 나란히 걸으며 회담장 안으로 입장했습니다. 어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와 오늘 오전에 진행된 에이펙 폐막식 때 붉은색 계열의 넥타이를 맸던 시 주석은 한중 정상회담장에 올 때는 파란색 넥타이로 바꿔 맸는데 이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우리 군악대의 연주에 맞춰 의장대의 사열을 받던 시진핑 주석은 양국 국기인 태극기와 오성홍기 앞에 잠시 멈춰서서 가볍게 목례를 했고, 시 주석이 우리 정부 배석자들과 인사를 나눌 때는 이 대통령이 시 주석의 통역사에게 자신의 자리를 양보해주는 장면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다소 무표정한 얼굴로 인사를 나누던 시 주석은 33년 전 한중 수교를 성사시킨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현 중국 대사와 마주하자 반가운 표정으로 잠시 대화를 나누기도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두 정상은 시 주석 방한 기간 공식 세션과 만찬, 정상회담과 MOU 체결식 등 거의 대부분의 일정을 함께 보내면서 첫 만남의 어색함을 대체로 해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네, 여기까지 시진핑 주석 공식 환영 행사를 보셨습니다. 이거 참 특이한 일이에요. 제가 과거의 사례를 확인을 못 해봐가지고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나 생각이 드는데, 중국은 이제 시그니처 컬러가 뭐 당연히 레드죠. 홍기, 붉은기. 중국 사람들이 또 황금색하고 빨간색을 좋아하죠. 그 트럼프도 특이해요. 트럼프도 좋아하는 게 빨간색하고 황금이야. 그 친중 아닌가. 겉으로는 마가인 척 하는데 속으로는 전 친중 아닌가. 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너무 이상하잖아. 중국의 시그니처 컬러가 붉은색이고, 또 중국 하면 또 황금색이고. 그래서 중국의 뭐 복주머니 같은 거 보면은 빨간색 보자기에다가 뭐 황금으로 글씨 쓰고, 이게 이제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시진핑도 비슷해. 트럼프도 비슷해요. 붉은색 타이를 좋아합니다. 붉은색 타이를 꼭 매고, 그 다음 황금 좋아하고, 뭐 이건 전 세계가 이번에 뭐 알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게 트럼프도 이재명 대통령님을 만날 때는 파란색 넥타이를 맸어요. 그리고 다음날 시진핑하고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때는 빨간색을 맸습니다. 이거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 멋대로 하는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님을 만날 때는 민주당의 상징색인, 대한민국 민주당의 상징색인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진짜 순한 양이 돼서, 화기애애하게 정상회담이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 시진핑 주석도, 평소에는 빨간색 타이를 매는데, 오늘 파란색 타이를 메고 나타났어. 이건 뭐 저는 대단한 배려라고 봐요. 그야말로, 지구 위에 두 개의 태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지금 전 세계에서 지구촌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트럼프하고 현재까지 넘버원이에요. 넘버원 트럼프, 넘버2 시진핑. 이런 상황인데, 대한민국이 사실 제가 넘버3라고 뭐 얘기는 하지만은 뭐 아직 넘버3로 인정받는 건 아니잖아, 국제사회에서. 그런데 넘버3한테 잘 보이려고 둘 다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오는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시진핑과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을 대하는 자세가 평소하고는 완전히 남달랐다.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 두 강대국의 정상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제 기억에는 없어요. 진짜 국뽕 차넘치는 역사적 현장이지. 트럼프가 민주당 타이를 메고
시진핑이 민주당 타이를 메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민주당원으로 우리가 받아줘야 돼. 명예 민주당원으로. 정청래 당대표를 하느니 차라리 트럼프를 당대표 시켜. 씨발, 트럼프는 재밌기라도 하지. 그래서 남다른 자세를 가지고 시진핑이나,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세게 나가니까 트럼프도 우리를 무시 못하고 시진핑도 우리를 무시 못하는 거예요. 트럼프는 우리가 중국에 붙을까봐 걱정을 하는 거고, 시진핑은 우리가 미국에 붙을까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잠수함 효과가 저는 나타났다고 보는 거예요. 미국에서 핵잠수함을 받아가지고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장을 해?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자, 핵잠수함을 우리가 미국에서 받으려면은 안보적으로 미국과 경제적 안보적으로 미국과 더 밀착을 할 수밖에 없어요. 트럼프도 미국 가자마자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잠수함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를 살살 꼬시잖아. 그게 핵잠수함 자체가 갖는 안보적 의미도 있지만 경제적 의미도 큰 겁니다. 그러니 핵잠수함을 한국과 미국이 공유하는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이 뭐 안 그래도 동맹관계긴 하지만은 더욱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밀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다라는 우려를 시진핑이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시진핑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걸 떼놔야 돼. 그래, 핵잠수함 그래, 뭐 니들도 우리도 있는데 뭐 니들이라고 뭐 갖고 싶지 않겠니? 근데 핵잠수함은 미국이랑 만들더라도 우리랑 좀 친하게 지내자. 친하게 지내면서 만들어라. 이렇게 나올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 그러니까 바로 파란색 넥타이 메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국빈 초청 행사였기 때문에 트럼프에 대한 의전, 공식적으로는 이제 트럼프에 대한 의전과 시진핑에 대한 의전이 뭐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데칼코마니를 보는 것처럼 의전 행사는 똑같았어요. 제가 좀 찾아봤어. 트럼프 의전과 시진핑 의전에 좀 차이가 있었는지 찾아봤는데 거의 없습니다. 똑같이 대접을 했어요. 우리는 공평하게. 미국이 넘버원이니까 미국은 더 대접해주고 넘버2니까 시진핑은 뭐 조금 낮춰주고 이런 거 없었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님은 둘 다 넘버1으로 대접을 한 거예요. 넘버1으로. 복만삼님, 트럼프는 경주 왕에 책봉되어서는 안 됨요. 왕관 주고 다음날 햄버거 줘서 버거킹을 완성시킨 잼통님. 예. 자, 그래서 의전에서 이제 차이가 발생하기는 어려운데 관전 포인트가 또 뭐냐 하면요. 자, 이번에 트럼프 왕관 선물이 세계적으로 너무 화제가 됐어요. 당연히 관심이 시진핑에 대한 선물로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국면이. 그렇잖아. 트럼프 왕관이 대한민국이 트럼프를 어떻게 환대했는지, 그 다음에 트럼프를 어떻게 접대를 했는지 이걸 전 세계에 다 보여주고 말았어. 그러면은 이번에 시진핑한테는 왕관 수준의 선물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똑같이 트럼프한테도 왕관을 해주고 시진핑한테도 왕관을 해주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트럼프도 기분 나쁘고 시진핑도 기분이 나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숙제는 뭐냐 하면 둘 다 우리가 똑같이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자, 트럼프는 왕관을 줘가지고 아주 좋아 죽는 상황을 만들어 놨어. 그럼 시진핑한테는 과연 어떤 선물을 해야 될까? 야, 이게 지금 이제 숙제인 거예요, 외교적인. 정말 고심에 고심을 저는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트럼프보다 뭔가 홀대를 받았다, 이런 인상을 주면은 시진핑이 기분 나쁘지. 그래서 다른 선물을 주면서도 더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건 뭘까? 예? 이거를 아마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며칠 밤을 새면서 고심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선물의 실체가 밝혀졌습니다. 그 장면 너무 재밌어요. 예, 여러분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시진핑 주석님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선물입니다. 我们李在明总统特意为习近平主席准备的礼物， 예, 저희 한국 중국과 같은 这个还是很精致的， 아주 정교롭게 만들었습니다. 이 비자나무로 만들었던 是 원 用 비자 榧木做 원목 的 정화목 榧木， 쇠목. 是的。 아주 좋습니다.
谢谢。 감사합니다. 라전 7기 자개 원형 쟁반입니다. 是用螺钿漆器做的一种圆形的盘。 은차장. 还有是 이거는 펑리안 위 여사님을 위해서 준비한 은손잡이 탕관과 은잔 세트입니다. 这是专门为彭丽媛博士准备的一个银汤罐和茶杯。这个小的是 조그만 什么用途？ 용도가 이게 뭡니까? 은잔입니다. 这是银， 탕관입니다. 여기다 这是 따라서. 汤罐，这 汤啊是茶壶，是的，啊，可以当做从这汤。倒过去的。 마지막 것은 저희 화장품 브랜드 중 하나인 LG에서 만든 영양크림하고 아이크림입니다. 这是我们韩国的一个化妆品品牌，也就是 LG 所创作的厚的一个营养膏和眼霜。女士用的。是的， 여성용이죠. 是的，是的，女士用的， 여사님 겁니다. 是给女士的。这个是我们彭丽媛教授赠送金女惠夫人的西湖茶具。 팽려원 여사님께서 사모님께 준비드리는 서호 차잔 세트입니다. 너무 예쁩니다. 太漂亮了，这个就是喝这个中国的功夫茶啊，乌龙茶，它就是这个杯子都很小， 타실 때 都是很浓的茶沏出来的很浓， 진하게 타서 就拿这个小杯子喝。 이 작은 잔으로 마십니다. 보이차 우려 먹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我看用这个茶喝普洱茶也好。 예. 좋습니다. 这个是去年我们小米生产的旗舰手机，里面它这个面是韩国的产品， 핸드폰입니다. 这个曲面是韩国的产品， 디스플레이는 한국 제품입니다. 샤오미. 샤오미. 这是给您和夫人， 통신 보안은 잘 됩니까? 这个通讯保安怎么样啊？非常好。 看看有没有后门。 뒷문 还 있는 有 장 微信电 확인해 话。 보십시오. 这个是习主席赠送李总统的善练湖笔， 문방 사후 세트입니다. 这个全部是玉的，玉的笔杆啊，玉的正纸， 그리고 벽도 喜宴， 이제 모두 옥으로 만들었습니다. 너무 잘 만들었네. 예쁘네요. 这个太精是致了，太漂亮了。安徽的这个墨， 안유성의 먹물입니다. 是湖笔吧？这个是湖笔， 호피라고 하는 但都是 아주 用了 유명한 岫岩 붓입니다. 玉。 中国就是这个笔就是湖笔，湖州， 붓은 浙江湖州的 후저, 笔，这就是 저장성 湖笔。 후저시에서 나오는 피 雁呢是 붓이 제일 飞雁， 유명합니다. 就是安徽的雁，这个雁就是黑雁 안유성에서 砚 나오는 台，这个砚 가 台是 제일 广东 좋습니다. 的，啊，这是端砚，这个是墨是安徽的，这 먹물은 是墨端砚。 徽 안유에서 墨， 나옵니다. 徽墨端砚， 먹물은 안유에서 나오고 이거는 벽은- 뭐입니까? 这个是是这是墨吗？墨，墨，安 맞습니다. 徽的 먹물 墨。 맞습니다. 목지. 它叫磨的， 이거는 갈아서 씁니다. 아 이 자체가 목이군요. 这就是墨，对，它就直接磨到这上 직접 面。 거기 벼루에 갈아서 쓰십니다. 아 너무 귀한 선물 감사합니다. 感谢您给我这么宝贵的礼物。这个这个就是盖子，盖子， 덮개로 한 세트로 됩니다. 덮개로 是盖 뚜껑이군요. 子， 너무 예쁘고 감사합니다. 太漂亮了，谢谢您。 잉어까지. 有一个小鱼， 네. 이거 도장인가 본데. 도장. 네, 这是徽章吗？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谢 쎄쎄. 谢您。 네, 여기까지 양국 정상이 이제 선물을 주고받는 영상을 보였습니다. 진짜 뭐 하이라이트 영상이에요. 통신 보안, 예, 이거 완전히 뭐 유행어가 되지 않을까. 시진핑 주석이 이재명 대통령께 샤오미 휴대폰을 선물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거 진짜 장난꾸러기예요. 예, 어떻게 저런 좀 생각을 하실 수 있는지. 이거 통신 보안은 잘 됩니까? 중국에 이제 그게 사실 이제 뼈가 있는 저게 농담이에요. 중국 그 뭐죠? 그 중국 AI 만들었죠? 무슨 샤크인가? 아, 제 이름을 까먹었네. 예, 그 있잖아. 그거 좀 써주세요. 예, 중국에서 AI 만들었는데 뭐 보안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사용을 못 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중국 AI를. 그래서 중국이 뭐 저런 전자기기를 활용을 해가지고 뭔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뭐 기밀을 빼낸다거나 이런 이제 행위를 하는 것 아니냐. 국제사회에서 이런 불신이 있어요. 예, 불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이제 전자제품에 대한 이제 저는 좀 흑색 선전이라고 봐요. 아, 딥시크. 딥시크 맞네요. 예. 딥시크가 이게 아주 뭐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채팅을 개발을 해서 예. 그걸 뭐라고 해? 하여튼 예. 그 채팅하는 이제 AI를 개발을 해가지고 아주 화제가 됐고 미국이 아주 뒤통수를 크게 맞았는데 이거를 이제 깎아내리는 게 미국 쪽에서는 이거 보안상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다. 이 딥시크를 활용해가지고 뭐 개인정보를 빼내갈 위험성이 있다. 막 이런 이제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 시비를 걸어가지고 뭐 중국에서는 아니라고 했는데 보안상의 문제가 있어갖고 중국 거를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가지고 중국이 이제 AI를 잘 개발을 해놓고도 이걸 상용화하는데 좀 애를 먹고 있는 거죠. 복만삼님, 잼통님 진짜 일부러 그런 건가? 이젠 트럼프 맥이고 오늘은 진핑이 성 맥이고. 그래서 요 그냥 액면으로 받아들이면은 마치 그 진핑이 성을 맥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님이 상당히 진짜 스마트하고 영리하다라는 게 자, 대놓고 그 자리에서 중국 주석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통신 보안 잘 됩니까? 왜? 전 세계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잖아. 근데 거기서 시진핑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뭐 짜여진 대본도 아닌데 백도어가 있나 확인해봐라. 뒷문이 있나 확인해봐라. 딱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자신이 있다라는 거야. 우리 보안상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미국에서 하는 그런 중국 전자제품에 대한 어떤 흑색 선전들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오히려 해명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니까 SNS에서는 야 이거 대통령님이 시진핑을 매긴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안 본다라는 겁니다. 시진핑도 그러니까 웃으면서 봤잖아요. 웃을 일이 아니잖아 이게. 어찌 보면 시진핑 입장에서 보면은 대단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대단히 기분이 나쁜 상황인데도 웃으면서 야 그럼 너 백도 뒷문이 있나 봐라. 그러면서 그냥 호탕하게 다 웃고 끝나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중국 보안 문제에 대한 중국 그 IT 기술에 대한 IT 제품에 대한 우려는 한마디로 농담거리다라는 우스갯소리다라는 인상을 줘버린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님은 진짜 외교 천재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 시진핑에게 해명할 기회도 주면서 서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중국에 대한 우려도 오히려 해소시켜버리는. 그러니까 시진핑 기분이 좋은 겁니다. 아주 박장대소를 하잖아요. 시진핑이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거의 뭐 포커페이스입니다. 얼굴이 똑같아. 뭐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냥 한 얼굴이야. 근데 기분 좋게 웃잖아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 영리함, 트럼프도 이제 그걸 많이 평가를 했잖아요. 스마트한 지도자다, 스마트한 리더다라는 평가. 그래서 그레이트 리더다, 위대한 지도자다라는 말을 마치 이제 립 서비스처럼 하긴 하는데 느낀 겁니다. 트럼프가 전 세계의 수많은 정상들을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시진핑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정상들을 만나봤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이렇게 스마트하고 또 하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단히 소탈해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저런 배짱이 어디서 나오는가? 진짜 체구는 작은 거인이다. 뭐 남자치고는 좀 체구가 작으신 편이죠. 키나 체구가 좀 작으신 분인데 진짜 배짱만큼은 시진핑 트럼프를 뛰어넘는다. 너무 여유가 있으잖아. 아이가 뭐 장난하듯이 너무 편하게 소탈하게 이것도 들어보고 붓도 만져보고 아무런 부담, 긴장 뭐 이런 게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님은. 그리고 이번에 정상회의 과정에서 저는 너무나 놀라운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대한민국에 묶어둔 우리가 죄를 진 거야. 이재명을 성남에다 묶어두고 이재명을 경기도에다 묶어두고 이재명을 민주당에다 묶어두고 가둬둔 거지. 가둬둔 거야. 이재명을 대한민국에다 가둬두고 이 사람은 대한민국이라는 좁은 땅덩어리에서 놀 사람이 아니구나. 왜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냐면은 그게 무조건 칭찬하자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객관적으로 제가 본 걸 말씀을 드리는 거야. 너무 편해한다라는 거예요. 외교 무대를 너무 편하게 생각해. 너무 즐거워. 그걸 즐겨요. 저는 전 세계 어느 나라 지도자가
외교석상이라는 게 가장 힘든 자리예요. 그리고 이게 자주 만나는 사람들도 아니잖아. 어쩌다 한번 만날까 말까, 평생 한번 만날까 말까 한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인데 너무 즐거워하고 너무 그 친화력이 좋고, 예? 스스럼 없이 어울리고, 그냥 제가 들은 느낌 뭐냐면, 아, 이 사람은 외교하려고 태어난 사람 같다. 그 이재명 대통령님이 좀 그 친화력이 약하다. 예전에 경기지사 시절까지는 그런 평가가 있었어요. 민주당 당대표를 하실 때도 주변에서 그런 평가가 있었어. 이재명 대통령이 좀 친화력이, 스킨십이 좀 약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재명을 대통령이 될 때까지도 이 사람이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몰랐다는 거야. 이재명 대통령님의 진짜 본성을 우리 국민들이 아무도 몰랐던 거야. 아무도. 그런데 국제 무대에다가 풀어놓으니까 완전히 물 만난 물고기처럼, 예? 진짜 무슨 고래가 막 뭐 바다를 헤집고 다니는 것처럼, 국제 무대에만 나가면 딴 사람이 돼요. 저 이런 경우도 전 진짜 처음 봤어. 그래서 이번에 에이펙 전 과정을 보면은 진짜 뭐 여러 나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뭐 카나다하고도 하고 칠레하고도 하고 뭐 인도네시아 여러 정상회담들이 연이어서 있었는데 너무 재밌는 장면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 끝나고 나서 방송에서 제가 평론을 못했던 부분들도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정말 대단하다. 외교적 역량이 그냥 이건 타고났다고 봐야 돼요. 타고났다고 봐야 됩니다. 저도 이제 상당히 친화력이 좋은 그런 이제 성격의 소유자인데, 뭐 이런 이제 공식석상 이런 데서 뭐 오랫동안 일도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하고 처음 보는 사람하고도 이 친화력이 대단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불편해, 그런 자리가. 예? 해야 되니까 하긴 하지만은, 처음 보는 사람하고도 뭐 친교를 맺고 이런 자리를 하긴 하지만은 마음 한편으로는 불편한 게 있어요. 그 누구나 그건 마찬가지거든. 예,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이재명 대통령님은 이런 외교의 자리가 너무나 편해 보이시더라. 그래서 스스럼 없이 행동하는, 거침없이 행동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분은 진짜 뭐 이거 타고난 분이다. 예. 이거 대한민국에다 가둬놔서는 안 된다. 예. 자꾸 내보내야 돼요. 내보내야 돼. 그래야 대한민국이 잘 됩니다. 이재명을 자꾸 내보내야 돼. 우리가 그게 이재명 사용법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을 대한민국에 가둬놓고 쓰면은 그건 이재명을 반밖에 못 쓰는 거야. 반이 아니라 저는 3분의 1도 못 쓰는 거라고 봐요. 이재명 대통령은 자꾸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밖으로 나가가지고 본인의 능력과 역량을 마음껏 펼치도록. 대통령이 능력과 역량을 마음껏 펼치면은 그게 대한민국의 능력과 역량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재명 사용법을 제대로 알고 사용을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고, 너무 편하게 스스럼 없이 시진핑, 뭐 트럼프를 대하는 걸 보면서 참 대단하신 분이다. 저는 그걸 뭐 새삼 느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물이 뭐냐? 뭐 여러 선물이 있었어요. 이제 그 화장품도 있고, 나전칠기도 있고, 복만삼님. 지금 까왕님은 잼통님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냉소적인 분인데 특유의 분석력으로 평론 중입니다. 전 찬양 안 해요.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 많을 거야. 제가 뭐 밑도 끝도 없이 막 빨아주고, 명파리하고, 그런 방송이 아니에요. 뭐, 대통령이 해냈다. 대통령의 큰 그림. 뭐, 이런 거 하는 저는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 요즘에 제가 명비어천가를 너무 심하게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저놈도 명파리 해가지고 어떻게 슈퍼챗이나 받아볼까? 뭐 그런 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복만사님 말씀대로, 저는 천성 자체가 빈말을 못해요. 그게 저의 가장 큰 문제야. 제가 사람들하고 그래서 인간관계가 별로 안 좋아. 이게 뭐 좀 듣기 좋은 말도 해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못해. 립서비스 이런 게 안 돼요, 저는. 그냥 그건 천성적으로 안 돼. 그래서 제가 뭐 정치를 하고 싶어도 못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막 입에서 독소리 나가는데, 그냥 입이 독침이야, 입이. 혀가 독침이야, 혀가 독침이야. 그냥 막말을 해, 그냥. 그리고 저랑 이제, 좀 가까이 지내신 분들이 제일 고통스러워 하는 게, 그냥 입으로 사람을 죽이니까 제가. 그게 좀 문제야.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알면서도, 그냥 참지를 못해. 그냥 나가, 나는. 이게 뇌가 통제가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뭐 밑도 끝도 없이, 이게 내가 이재명한테 빌붙어가지고 코인팔이 좀 해보자. 저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인성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거는 진짜 제가 느낀 거.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느낀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복만삼님이 건 아주 잘 해명을 해주셔서 예, 감사드립니다. 예, 이게 K24님, 까왕님 2022년에 당대표 이재명을 엄청 깠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보신 분들은 다 기억날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님이 처음 당대표 됐을 때, 그때는 좀 미숙한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의도 정치는 처음 경험을 해보시는 거여가지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좀 미숙했어. 그때는 제가 뭐 건방진 얘기지만 저도 평론가니까 평론을 해야 되니까. 그때 제가 엄청 깠습니다. 엄청 까가지고 시청률 떨어지고 막 도망가고 시청자들, 구독자들 빠지고 욕 처먹고, 예, 난리 났어요. 그래도 할 얘기는 해, 저는. 근데 왜냐하면 그게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미워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잘 돼야 되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님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시청자분들이 저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게, 그냥 뭐 지가 뭐 얼마나 잘났길래 이재명을 까느냐 이러더라고. 아니,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구속됩니다 그랬어요. 이재명 대통령님 체포동의안 가결되고요. 수박 새끼들 믿을 수가 없다. 체포동의안 가결됩니다. 그다음 구속영장 나옵니다. 구속됐을 때를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송영길 대표를 막 지지했던 그런 적도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님이 만에 하나 구속되는 상황이 돼버리면 민주당을 수박들이 그대로 먹게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방파제를 만들기 위해서 뭐 송영길 대표와 소나무당을 지지를 했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때 오해 많이 받았어요. 뭐 이재명 구속되라고 뭐 구술하느냐, 응? 재수없게 뭐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러시는 분들 많았어. 근데 지금 안 그러잖아요. 복만사님, 제가 이잼통님처럼 까왕님께 해명할 기회 드리는 거예요. 저도 잼통님처럼 닮아가지고, 그쵸? 예, 사람이 자꾸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다시 선물 얘기로 돌아가면요. 예, 선물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스키다시 선물들이 있어요. 뭐 나전칠기, 뭐 찻잔, 화장품 요런 건 이제 스키다시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선물이 있죠. 키가 되는, 키 포인트가 되는 선물이 있어요. 키가 되는 선물은 이제 트럼프의 왕관처럼 바둑판이에요. 바둑판. 이재명 대통령님이 바둑판을 선물한 게 이제 여기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기는 키워드, 정치적 키워드가 바둑판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하고의 정상회담 때 선물의 정치적 키워드는 왕관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왕관에 들어있는 건 뭐냐? 무슨 의미냐? 너 왕해! 이런 뜻이잖아요. 네, 부리야신님, 코인 쏩니다. 늘 감사합니다. 문과 조와 털의 정체를 밝혀주세요. 예, 때되면 또 밝혀드립니다. 예. 너 왕 되라! 이거예요. 그죠? 너 왕해! 그런 메시지야. 예. 트럼프한테 주는 메시지는 너 왕이야. 그래. 너 잘났어. 네 팔뚝 굵어. 너 핵단추 많아. 니네가 넘버원이야. 그래. 넘버원해. 왕. 네가 왕이야. 요런 메시지를 준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너무 좋은 거죠. 내가 왕이야. 미국 안에서는 노킹, 왕은 없다 그러는데 한국에 오니까 내가 왕 대접 받는 거예요. 그래.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세계의 왕이 미국이었잖아. 세계의 중심이 미국이었는데 이제 그 자리를 위협받고 있어요. 뭐 중국뿐만 아니라 뭐 러시아, 뭐 심지어 북한까지 다 위협하고 있어. 그래서 미국이 예전처럼 위대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지금이 미국이 위대한 상황이면 마가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위대하지 않으니까 마가가 필요한 거지. 다시 위대하게 하자라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지금 미국은 위대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왕관을 준 건 무슨 뜻이냐? 니네 아직도 위대해. 니네 괜찮아. 너무 그렇게 발악하지 마. 니네가 왕이야. 너 왕해. 이런 메시지를 왕관을 통해서 준 거죠. 예, 왕관을 통해 준 겁니다. 그러면 시진핑한테 바둑판을 준 건 뭐냐 이거예요. 바둑판을. 자, 이제 공식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건 이겁니다. 11년 전에 시진핑이 방문했을 때 한국을 바둑 알만 받았어요. 그때 왜 바둑 알을 줬는지 모르겠네. 바둑 알만 줬는지. 예. 그때 박근혜가 한 짓이죠. 예. 바둑 알만 줬어요.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바둑판은 있겠지 하고 그냥 알만 준 건가? 근데 이번에 이제 지난번에 알을 줬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판을 줬다. 예.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판을 줬다. 근데 그건 아주 피상적인 저는 의미라고 보고,
트럼프한테 바둑판을 준 건 뭡니까? 이재명 대통령님도 바둑을 좋아하시죠. 자, 같이 바둑 두자. 아까 영상을 보시면 대통령님께서 직접 이렇게 바둑알을 놓는 신용을 합니다. 트럼프, 나랑 바둑 한 판 두자. 저는 이런 메시지라고 봐요. 트럼프 보고 너 바둑판 해. 이건 아닐 거 아니야. 그죠? 트럼프한테는 너 왕해. 이랬으니까 시진핑한테는 너 바둑판 해. 이거 네가 바둑하래. 뭐 이건 아닐 거 아니야. 거기에 담긴 정치적 메시지는 뭐냐 하면, 자, 시진핑 주석, 나하고 바둑 한 판 둡시다. 저는 이런 메시지라고 봐요. 왕은 트럼프가 하고, 바둑은 우리가 두자. 바둑을 두자. 흔히 국제 정치를 체스판에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체스판에. 그거는 이제 서구적인 어떤 비유법이고, 예, 서구의 체스를 뭐 우리 아시아 쪽으로 비교를 하면 뭐 장기겠지만, 예, 뭐 요즘 뭐 장기 두는 사람 많지 않으니까 바둑판에 비유를 하는 거죠. 세계를 놓고 동아시아 질서를 놓고 시진핑 주석, 나랑 바둑 한 판 둡시다. 나랑 파트너가 됩시다. 바둑 파트너가 돼서 우리가 세 판을 짜자. 시진핑과 이재명과 시진핑이 세계를 놓고 바둑 한 판 둬서 세 판을 짜자. 네, 이런 저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물론 뭐 이게 이제 저의 이제 해석이에요. 예, 꿈보다 해몽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학 비평가가 하는 일이 그거죠. 예, 소설가가 생각지도 못한 소설의 메시지를 찾아라는 게 비평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평론가, 정치 평론가니까 본인도 생각지도 못한 그런 메시지를 찾아내는 게 그게 이제 평론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작품, 문학 작품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게 문학 비평가의 일이라면 정치인들의 정치적 행위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게 정치 평론가가 할 일이죠. 자, 왕, 예. 마치 영국의 찰스 국왕처럼 왕은 네가 해. 왕은 이제 21세기에 왕정 국가들이 많이 있어요. 일본에도 뭐 왕이 있고, 영국에도 왕이 있고, 예. 왕이 있는 나라들 많죠. 예. 태국에도 왕이 있고. 근데 왕이 실질적으로 국가를 통치하는 나라는 이제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 입헌군주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왕은 상징적인 국가의 상징으로서 남아있는 거고, 실제 국가를 통치하는 건 정당들과 총리가 통치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새로운 세계, AI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왕은 트럼프가 해. 왕은 미국이 계속해. 그죠? 실제 이 나라는, 세계는 시진핑과 이재명이 통치를 하겠어. 그래서 제가 오늘 썸네일에 제국적 실용주의다, 실용외교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님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제 제국적 실용외교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세계 정치의 새 판을 지금 짜는 이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율자, 협상가의 니고시에이터의 역할을 지금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시진핑에게 저런 선물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